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연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그린워싱 실태 시민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그린워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현업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린워싱은 테라초이스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7가지 사례들,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아예 거짓말을 한다거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행위 자체를 그린워싱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친환경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과거의 CSR에서 ESG로 개념이 전환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경영 트렌드로 ESG를 앞세우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소비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서 그린워싱 역시 거기에 발맞춰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워싱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한 40% 정도 가까이 웹사이트와 이 제품에서 그린워싱의 행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그린워싱이 얼마만큼 범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린워싱은 어떻게 규제가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EU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천연, 친환경, 기후 중립, 탄소 상쇄제도, 이런 용어들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건데요. 그린피스는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린워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소셜 미디어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과 그린워싱이 결부가 됐을 때 고유한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의 특징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 컨텐츠들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거닉 콘텐츠라고 부르는 일반 콘텐츠에서도 그린워싱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품들을 내걸고 이벤트하는 형식의 그린워싱들도 접목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시민분들과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만큼 많은 그린워싱이 이루어지나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건 크게 3가지였거든요. 자연 이미지를 얼마만큼 남용하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51.8%로 가장 많은 그린워싱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 전가인데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건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정보를 알리는 콘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되는 역할을 일반 소비자들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건으로 기준을 만들었었고, 그것이 40%로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녹색혁신 과장이라고 해서 기후위기를 탈피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녹색혁신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잘못 홍보하거나 전혀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3번째로 많이 확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그린워싱이 어떤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업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린워싱이 불거지면 기업의 매출은 당연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기업의 평판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기업들 역시 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린워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린워싱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연 이미지 남용이나 녹색 혁신 과장, 이런 것들은 사실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은 점들인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기업이 환경 역량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업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 전가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기업이 기후위기 책임에 걸맞는 역할들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이용자가 아니라 이 기업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감시자로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ESG 정보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계신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많이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가고 기업이 지속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